놓고는 또. 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찍으려면 128수 화 박영상. 박영상은 곡상군 신평에 있는 곡상군 신평면에 사는 유생인데, 이것도 역시 화답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자신이 먼저 써준 시는 하나도 없어요. 다 화답시만 써요. 그냥 마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누구야, 일본 헌병 야마모토한테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서 이제 그 북으로 올라가질 않고 다시 내려와요. 내려와갖고 이거는 처음에 있었던 개풍군보다는 위에 있죠. 그래서 곡산군, 곡산 있잖아요. 곡산군 신평면에 도착해. 객도 신평 석취생이여 선생고의 배군영이로다. 이어 성약 심능득이니 황시사가 대유명이로다. 이렇게 말했는데, 객으로 도착을 했다 이런 말이야. 지금 경어선사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객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객으로 신평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석양이 되어버렸는데, 취사하잖아. 우리가 밥 짓는 연기 소리가, 연기가 막 모락모락 피어나더라 이런 얘기야. 어디에? 곡산군에 신평면에. 그래서 이제 경어선사가 도착한 거는 저녁 무렵이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굳이 경어선사는 여기다가 객도라고 써놨죠. 나는 객으로 왔더라 이런 얘기야. 손님으로. 그래서 박영상네 집에 손님으로 왔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선생고의 배군영이요. 선생의, 여기서 선생은 박영상이겠지요. 박영상이 높은 거처, 의지하는 곳이니까 박영상 선생의 높은 거처가 백운 속에서 어려 있더라 이런 말이지. 기둥령자니까 높이 거처가 돼 있더라 이런 얘기야. 이 박영상의 거처가 구름 속에 잠겨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더라는 얘기죠. 이어 성악 심능득이요. 이미 어디에, 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디에 이런 얘기죠. 어디, 성악에, 성인의 학문에 이미 뭐였더라, 깊어져 갖고 심취해서 섭렵해 갖고 능이 다 얻어냈다 이런 얘기야. 능통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성현의 깊은 학문을 이미 섭렵해 버렸고, 누가? 박영상이가. 황시사가 대유명이요. 황차. 그 성인의 학문은 섭렵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하물며 황차 이 사가라는 건 뭐예요? 글짓고 문장가 이런 거를 사가라고 하죠. 이 문장가의 대가라 아주 이름이 쩌렁쩌렁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유명해서 이름을 사가로도 널리 떨쳤더라. 누가? 박영상이가. 박영상이 자랑이 늘어지고 있어요. 박영상의 집에 도착했으니까. 그러면서 반계 전노 수료 측이요. 부석첨도 대곡경이라 통지역은 상대만이니 일공유세 불승정이로다. 반계, 옆에 있는 그 높은 그 거처 그 주변에 옆방이죠. 겹방. 주변에 신학가가 흘러가 있는데, 신학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울가만 있는 게 아니고 논두랑도 있고 밭두랑도 있고 밭전자가 있죠. 그리고 이랑무자가 있어요. 밭이랑. 개울가 옆에 밭이랑이 있는데 어찌나 잘 해놨는지 가지런하게 흘러가는 물을 따라서 쭉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이 측자가 기울 측자니까 물이 이렇게 삐뚤어니 가니까 이 밭이랑도 그 물 따라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고, 부석첨도 대곡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부석은 축대를 말하는 거죠. 이 축대가 첨가했어. 축대 머리가 어디에 닿아 있어? 처마에. 첨은 처마를 말하는 거예요. 처마 밑에 닿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짝. 그러니까 그 축대를 쭉 쌓아놨는데 처마 밑에 닿을 때까지 굉장히 닿을 듯 말 듯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어디를 따라 흐르고 있더라. 또
골짜기를 따라서 또 비스듬히 돼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축자도 기울축이고 이 밑에 있는 경자도 기울경자니까 이것이 자연의 그걸 따라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예쁘게 그 집을 지었다라는 얘기예요. 반이랑도 그렇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놓고 축대도 처마 따라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골짜기 따라서 만들어 놨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박영상네 집이 더럽게 멋있더라. 왜냐면 그 자연을 같이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자연과 어우러지게 지어놓은 박영상의 인품, 그것을 지금 경허선사가 칭찬을 하는데 속 시끄러 죽겠는데 뭔 놈의 반개 전반이랑 그래가지고 이것도 경허선사가 아니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섬세하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그 주변 경치들을 이렇게 그 자연과 더불어서 조화롭게 만들었더라 이런 얘기야. 그냥 한마디로 그냥 축대도 조화롭게 쌓고 그냥 반이랑도 조화롭게 해놨더라. 기울어져 가면서. 그래 놓고 뭐래요. 동지역은 상대만이요. 동지 여군 그대와 같은 여자가 같은 여자죠. 그대와 같은 동지를 이제 와서 상대하고 만나다니 만자가 무슨 만자야? 늦을 만자예요. 늦게 만나다니 이 그대 같은 이 동지를 말이지 이제서 만났다니 아이고 원통하구나. 그냥 보니까 그냥 뜻이 착착 맞아. 그 인품도 아주 딱 맞고 그래서 내가 그대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동지를 이제야 만나다니. 그런데 난 내일 가야 돼? 내일 가야 돼. 또 떠나야 돼. 어디로? 변방으로 가야 돼. 인제서 시작인걸 뭐. 인제 박영상이네 집에 하룻밤 자고 이제 위로 갈지. 그 저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안타까워라. 내가 그대 같은 뜻맞는 동지를 진작 만날 걸 인제서 만나다니. 일공요새 불승정이로다. 일공 지팡이 한 개. 이게 지팡이 공짜예요. 지팡이 한 개. 지팡이나 아니나 경허선사 지팡이 저거 하나예요. 저 꼬들꼬들한 거 하나 저거.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거 오죽 대나무 새카만 대나무죠. 일공요새 지팡이 하나를 짚고 요새로 간다. 요새가 뭐죠? 변방성 어디로 가 경허선사가? 강계 변방으로 가죠. 근데 이제 강계로 가려고 해서 간 건 아닌데 어쨌든 북으로 가야지 일본 놈들에서 멀어지고 일본 놈들이 잡아올 확률이 멀기 때문에 북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경허선사가 정해놓은 것은 없어요. 정처 없이. 그래서 일공으로 지팡이 하나를 짚고 변방으로 멀리 떠나는 심정이 불승정이라 이런 말이야. 그 정을 이길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야. 차마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냥 박영상이랑 또 있고 싶은데 그냥 차마 이거를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 청을 차마 이길 수가 없더라. 이길 수가 없더라 이 말이야. 딱 잘라서 갈 수가 없고 정에 겹더라 이런 얘기지. 지팡이 짚고 변방 멀리 떠나는 이 마음의 심정이 가눌 길이 없더라 이런 얘기요. 아래 시는 역시 박영상에게 화답하는 답시가 되겠다. 더구나 멀리 황해도까지 와서 황해도 곡상군 신평면이에요. 찾아갈 정도라면 그 친분이 두터운 벗으로 짐작이 간다 이런 말이지. 박영상은 일찍이 사가로서 이름이 높아요. 대문장가야. 그래가지고 이름이 유명해 쩌렁쩌렁하죠. 그래서 역시 대문장가인 경호에게는 서로 치기가 되기에 아주 필요 충분 조건이 되었다고 본다 이런 얘기. 그래서 경호선사가 이 박영상하고 친분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호는 문장이 뛰어나고 인품이 고결한 사람을 하남을 저희가 직이라고 당신이 했죠. 했듯이 이 박영상의 인품과 성품과 학문을 크게 칭찬하고 있고 박영상에게 화답하는 경우는 기행문을 쓰는 것처럼 그 움직임의 동선을 따라서 자세히 주변 환경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의 풍경을 아주 실감나게 자세히 쓰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객으로 황해도 신평에 도착하니 어느덧 저녁 무렵이라서 집집마다 저녁는
저기 밥 짓는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와요. 그래서 박영상 선생의 높은 인품을 보니까 그의 거처 또한 흰 구름마저 싹 어려 있는 곳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박영상은 성현의 학문을 깊이 섭렵을 했고, 박영상의 여기서 성현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학자니까 저기 공자님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성현은 아까 우리 경어선사의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고, 그죠? 성현의 학문을 깊이 섭렵했고 사가로도 이미 이름이 쩌렁쩌렁 유명세를 타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의 인품 마냥 그 개울가에라 반리랑까지도 아주 가지런히 물 따라 흘러가고 있고, 그 축대마다도 처마 끝에 닿을 듯 말 듯 하면서 뭐를 따라서 이번에는 또 골짜기를 따라서 비스듬히 가지런하다. 그래서 너무 이 박영상이 인품이 훌륭하다라는 거를 자연환경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죠. 아이고 나와 뜻이 같은 그대를 이 동지를 내가 이제서 만나다니 애석하구나. 그래도 이제는 이별을 앞두고 있어서 이 시간에 늙은 노승경은 나는 인자 집행이 하나 짊어지고 어디로 가야 돼? 변방성으로 또 다시 멀리 떠나야 하니까 어디로 가 경어선사는? 여기서 변방성으로 간다는 얘기는 경어선사는 지금 북쪽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위원에 가면 위원성에서 송의징이라고 하는 경어선사 친척을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척을 만나려고 이제 다시 일단은 위원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변방성이라고 그래요. 변방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북녘 끝머리 있으니까 변방 멀리 북쪽이 압록강이 흐르는 위원으로 다시 떠나가야 하는 아쉬운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경어선사가 정을 이길 수가 없다고 써있죠.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요. 박영상이 있는 이곳 신평은 황해도로서 경어의 고향마을 호소와 모처럼 가까워요. 멀리 안 떠났죠. 경어가 북쪽으로 떠난 이래 가장 남쪽 아래서 내려온 곳이 이거 신평이에요. 물론 더 아래는 아까 뭐였죠? 더 아래는 뭐였죠? 두문동의 강봉원이었죠. 거기다 또 더 아래는 광릉내 봉선사였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올라간 곳이 신평까지 갔어요. 남쪽에서 만난 지음자 하남 이래로 모처럼 북녘 땅에서 만난 지음자 박영상과 아쉬운 이별을 하는데, 옛날 하남과의 이별을 아쉬워 전별사를 남겼던 것처럼 이 시 또한 이별시로 보이더라 이 말이야. 이별시의 슬픔을 달래고 있고, 객으로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신평에 도착한 경어가 떠나야 돼. 하룻밤 자고 가? 이것도 처음 방문하는 곳이다. 늦게 도착하고 보니 온 마을에 저녁 연기 밥 짓는 그 연기가 생생 피어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경어가 방문한 이곳에서 만나는 분은 안면이 있는 고상한 선비로 보인다 이런 얘기지. 그리하여 선생의 높은 거처는 흰 구름이 어려 있고 성현의 학문을 깊이 섭렵했고 사가로 이름도 떨쳤고, 이렇게 박영상이를 크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또 주변의 개울가 반리랑과 또 축대를 보면은 자기의 성품처럼 가지런히 나란히 뭐 따라서 자연을 따라서 자연의 주변을 어기지 않고 강물을 따라서 그 다음에 개울가를 따라서 잘 골짜기를 따라서 정리되어 있더라라고 칭찬을 경선사가 하고 있습니다. 뜻이 같은 그대를 누가 박영상이를 내가 이제서 만나서니 애석하다고 말하지만, 이곳에서 경어는 이 선비를 잠시 만나요. 잠시 만나고 지팡이 짚고 변방으로 떠나. 어디 변방? 우이원. 경어선사는 전봉준 장군의 그늘을 벗어나 이제 북으로 자유롭게 떠나려 하지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고 착잡하죠. 왜? 아무도 없이 혼자 가니까. 늙은 도구를 이끌고 홀로 떠나온 머나먼 길, 우선 마음은 자유롭지만 이 몸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도 없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떠돌이가 돼갖고 어떻게 동가숙 서가식의 신세가 되고 보니 참으로 가련한 경어신사야가 경어선사의 신세가 되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 여기 지금 그 박영상이 있는
황해도 곡상군을 지나서 영병군으로 왔어. 근데 영병군에는 뭐가 유명하죠? 김서울의 진달래꽃,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있죠? 거기 왔는데 여기에 지금 그 영병군 시가 없는 것 같아요. 영병군은 평양북도 동남부에 위치한 평안북도 군으로서 동쪽은 평안남도 영원군, 서쪽은 박천군, 대천군, 남쪽은 묘양산맥. 그래가지고 안주 박천평화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주 박천평화, 안주군, 개천군, 덕천군, 북쪽 운산군, 시천군과 접하고 있는데 희천에 가면 또 두 첩사가 있죠. 여기에서는 영병군, 영변은 김서울에 뭐가 유명해요? 진달래꽃의 진원주로 유명하고, 여기서 경허선사가 쓴 시가 신시장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신시장의 시가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그 신시장을 경허선사가 영변에 오니까 시장 하나가 개설됐어요. 근데 왜 시장이 개설되죠? 일본 놈들이 신문명으로 이렇게 새로운 문명을 가져온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재래시장 말고 연변에 그 신시장이라는 거를 개설해가지고 이 시장을 지금 경허선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경허선사가 이 신시장에 와가지고 기껏 해봐야 뭐해? 막노동해, 막노동. 그리고 시장이 새로 열렸으니까 왜 우리가 시장 열리면은 그 저기 개업한다래 개업주 주잖아. 거기 가서 얻어먹는 거예요. 빵도 얻어먹고 떡도 얻어먹고 이러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가서 쭈삐쭈삐 가가지고 끼어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술 한잔 얻어 드시고 아 기분 좋구나 하면서 내가 뭐가 되듯이 내가 날개라도 도착하시고 날아가듯이 좋아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그 시가 없어요. 몰라. 배웠으니까 나도 몰라. 어쨌든 어디로 갔냐. 여기 있네. 아, 이 시가 있으면 딱 좋은데. 있어. 근데 내가 이거 보여줬던 것 같다. 야, 이렇게 봐. 내가 이거 어저께도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어이가 없어요. 이거는 왜 안 움직여,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 징글징글해. 이렇게. 됐어. 그래도 괴롭지만. 백이습시가 넘으면 나오는데 이거 박영상에게 멋있지? 조금 전에 한 거 저 시가 저긴데 저 반이랑 가지런한 것 좀 봐요. 저기 박영상네지. 박영상네 반이랑이 가지런 하자면 이게 박영상 시고 그 다음에 이거 영변선 신시장이에요. 129순에 이거를 뽑아서 이 PPT로 옮길 수는 없나? 나 이거 걸려서 나중에 냉 먹을까봐 겁나. 복사해가지고 잠깐만 한번 해보자. 저번에 이거 해보려고 하다가 냉 먹어서 끝판왕 됐는데 어디로 갔어? 이건가? 여기 있다. 아닌가?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되나? 됐나? 고맙게도 또 주제 되네. 이게 영변 신시장이야. 맞지? 삼수갑산. 됐다.
좋아라. 됐네. 됐지? 이게 그건데 나도 이거 해야 되는데. 영변의 신시상을 지나가며 시성주력 의형이고 신시상증 견여정이라 대수묘방 천리주니 응봉참을 만해경이로다. 훈천도덕 소능왕이요 량의 운장부 대명이니 칠고경명 도기불이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술기운의 시를 보니까 여기 하나를 또 이게 없어졌네. 여기가 왜 또 이게 없냐. 신시장 안에서 여정을 푸는구나. 큰 물은 흘러 천리 나가고 웅장한 산봉우리는 뾰족뾰족 만길 벼랑이네. 하늘 훈훈하게 비치는 도덕을 누가 숭상치 않을 것이며 바다 같은 문장은 울리기를 기다리지도 않네. 괴로움이나 영화스러운 명예를 다 버리고. 여기 밑에 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한 줄이 없네. 이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랑자 노승은 그 앞에 하나 안 했네. 술기운이 얼큰한 것으로 보아서 경어의 기분이 절로 좋아 시한수가 절로 나온다. 이곳 영변에서 큰 강물이 흘러 천리나 가는 이곳은 남동부 경계를 따라 흐르는 청천강이 흐르고 중부에는 구령강이 흐른다. 그리고 서부에는 대령강이 흐른다. 이런 얘기죠. 웅장한 산봉우리는 뾰족뾰족하고 만길 벼랑으로 산세가 험하다는 이 산은 무슨 산이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피어있는 약산이에요. 약산. 이 산은 김서울의 진달래꽃이 등장하는 약산인데 이 약자가 약약자예요. 약약자. 약초가 많이 난답니다. 그 산에서.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약산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평안북도 영변 서쪽에 있는 산이다. 이런 얘기죠. 관서팔경의 하나인 약산에 동대가 있어요. 여기 동대. 동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그 아주 경치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관동팔경이라고 해야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관동팔경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관서팔경. 우리는 동해안 그쪽을 관동팔경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관서팔경의 하나가 이 약산에 있는 동대가 있대요. 경사 동대로 올라간 것 같아. 동대가 있고 옛부터 진달래가 유명하다는 이 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런지 기다니까. 특히 이곳 영변부는 산세를 따라서 성을 쌓았는데 가파르고 험해서 예부터 이 영변에 있는 이 성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철옹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이고 철옹성처럼 단단히 쌓았네. 그 이 철옹성이 이 철옹성이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철옹성이 있고 영변에는 뭐가 있어? 경어선사가 들린 거는 영변의 동대인데 영변에 뭐가 있어요? 약산 있죠? 진달래꽃. 경어선사가 갔을 때도 진달래꽃이 막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어선사가 그 진달래꽃을 보면서 내가 남쪽의 고향이 그리워진다 이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영변에 약산이 있고 또 영변성 있죠? 영변성이 아주 단단히 지어져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철옹성이라고 해요. 이 철옹성이 영변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철옹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곳을 철옹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건 금방 했고, 자, 방랑자 노승은 얼큰한 술기운에 시를 읊고 있으나 자기가 당신께서 뭐가 된 듯 영웅이라도 된 듯이 기분이 들떠 있어요. 노인네가 영변 신시장 갔더니 오늘 신시장 개장하는 날이요. 그래가지고 떡도 막 그냥 주고 술도 막 그냥 주고 난리가 났어. 뜨내기 노승이 정처 없이 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유랑길에서 오늘은 김서울의 시로 유명한 영병군을 지나고 있어요. 영병군에 갔더니 새로 생긴 신시장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까 영병군 영변의 신시장을 지나가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과영변 신시장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당신이 술 한잔 마시니까 뭐 된 것 같더라? 영웅 된 것 같대. 영웅 같은 소리 있네. 그래서 참 경호선사 아이고 딱해라. 내가 영웅이라도 된 듯이 기분이 들떠있다. 뜨내기 도승은 정처 없이 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오늘 유랑의 김소월의 시로 유명한 영변에 새로 생긴 신시장 안에서 여정을 풀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야지 뭐 하룻밤 여기서 자? 하룻밤 여기서 잔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경호는 이거 영변을 가리켜서 영변이 그게 많대요. 예의 범절이 뛰어나대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영변을 가리켜서 시를 쓰셨는데 백성들 모두가 하늘 훈훈하게 미치는 도덕을 숭상하더라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같은 뜨내기한테도 이렇게 대접을 융숭하게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 같은 문장은 울리기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누가? 경호선사가. 자기가 지금 내가 지금 바다 같은 문장 울리게 생겼어? 그리고 갖추고 겸양지덕을 갖추고 유학을 살아가며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그 영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더란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겸양지덕을 갖추고 있었고 유학을 숭상하면서 다 이 훈훈하게 도덕을 숭상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풍속을 경호선사가 크게 칭찬하고 있죠. 아까 나왔어 안 나왔어? 여기 하늘 훈훈하게 미치는 도덕을 누가 등이 숭상치 않으며 이 영변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런 말이야. 그리고 바다 같은 문장을 올리기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근데 경호선사도 지금 마찬가지야. 이거는 경호선사가 자신을 빗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바다 같은 문장이 울리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괴로움이나 영화스러운 명예를 다 버렸다. 근데 이 인간들이 다 버리고 뒤에가 왜 없어? 이리 안 와? 어이씨 129. 바다 같은 바다 같은 문장은 울리기 기다리지도 않네. 괴로움이나 영화스러운 명예를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가 궁금하죠? 구름과 학을 벗삼아 남은 여생 보내리. 그러니까 이 경호선사가 바다 같은 문장 경호선사의 큰 문장력을 그렇게 내가 뭐 어디 뽐내고 그래서 울리기를 기다리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로 영변 사람들도 그렇더라. 그래서 나는 괴로움이나 영화스러운 이 명예 같은 걸 다 버리고 나는 뭐 하고 싶다. 구름과 학을 벗삼아 남은 여생을 보내리라. 이게 지 마지막 뒤에 빼먹었어. 이게 지금 왜 빼먹었는지 이 사진 옮기다가 그냥 에어컨 꺼야 될 것 같은데 바다 같은 문장을 울리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괴로움이나 영화스러운 명예를 다 버리고 구름과 학을 벗삼아 남은 여생을 보내리. 그게 경호선사가 그 마지막 시에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지도서는 1757년에 영조 33년부터 1765년에 걸쳐 조선의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서 성책한 전국 읍지로서 이 여지도서를 보면 풍속조의 영변을 품성이 순박하고 꾸밈이 적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 이 사람 내가 도덕을 숭상하고 있는 것이죠. 경호선사도 가서 그걸 알았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이걸 칭찬하고 있는 거죠. 북으로 북진을 계속하면서 이제 경호는 괴로움이나 영화스러운 명예를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이렇게 외쳐요. 내가 구름과 학을 벗삼아 남은 여생을 보내리라. 아이고 어떻게 한대요. 이거 영변신시장에서의 술자는 경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 경호선사는 내가 구름과 학을 벗삼아서 남은 여생이나 바쳐야 되겠다라고는 이러한 슬픈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영변 시장바닥에서 한 잔 술을 걸치고 술기운에 실을 읊고 있는 경어는 자신이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이 오늘 밤은 신시장 안에서 여정을 풀으려고 합니다. 구룡강 큰 물은 흘러 천리 나가고 웅장한 산봉우리들은 약산이죠. 이 산이 뾰족뾰족해서 만길 벼랑이나 이루고 있어요. 이곳의 미풍양속은 어찌나 풍속이 아름다운지 남의 흠을 들치는 것을 뭐라고? 남의 흠을 들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아까 풍속 지도에 써있다 그랬죠. 하늘을 훈훈하게 비치는 도덕으로 누가 등이 승상치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영변이 아주 양반도시라는 거죠. 나그네 경어는 이곳에서 융숭할 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변 신시장 지나가면서. 그렇지만 경어는 이제는 뜨내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파에 불과하고 문장 실력도 무진장한데 이제는 경어선사는 선지식도 아니고 또 바다 같은 문장도 기다리지도 않고 또 내가 괴로움이나 영화스러운 명예도 내가 다 이제는 버리고 앞으로는 뭐와 구름과 학을 벗삼아서 남은 여생을 보내리라 라고 쓰니 슬픈 시가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은 영변 신시장을 지나며. 속상하죠? 이거는 또 왜 빼먹었냐? 없어? 아이고 또 여기에는 있는데 거기에는 없네요. 뭐냐 이게. 에이씨. 빼먹었다. 내가 읽어주기만 할게요. 이곳 역시 이외시와 마찬가지로 영변 약산이에요. 아마도 경어는 같은 장소에서 시가 두 개구나. 연작으로 이 시를 작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때는 1904년 천장암을 떠나온 지 1년이 조금 지난 1905년 봄으로 경어는 약산에 약산이 약초가 많이 나서 약산이라 했죠. 3월에 약산 신선루에 올라가지고 시한수를 읊어요. 봄이 무르익으니 때 맞춰서 살구꽃 복사꽃이 만발해서 냇가에 퍼지고 있는 이 호시절에 남녘에서 한번 작별하니 영영 만나지 못하는 한 하늘가의 외로운 이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어는 자신을 손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눈앞에 펼쳐진 산들의 봄 풍물로 보니까 떠나온 남녘의 풍경과 하도 똑같아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해 한다고 천리길 멀리 떠나는 나그네가 이렇게 올 거다. 이 시 없지? 이씨 없다. 이 시가 없어서 내가 보여주러 갈게요. 저기에도 없고 여기도 없네. 아주 저기는 글씨도 없어. 글씨도. 어허이, 어허이, 어허이. 이 헐성루 이것도 한 해도 안 해줬구나. 나도 몰라. 힘들어. 이게 영변 신시장을 지나며 해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내내 약산이야. 이 일별을 두 개 썼지. 그러니까 경선사가 여기서 두 개를 써서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 끼우자.
아니, 그냥 붙여넣기를 막 하면 된다. 이거죠. 일별 약산의 3월 신선루에 올라 살구꽃 복사꽃 만발하여 냇가에 퍼지고. 아까 냇가 무슨 강이랬죠? 뭐랬냐? 아까 무슨 강. 함께 작별한 하늘가 이 손이여. 여기가 뭐예요? 하늘가 이 손, 손님, 손객. 그래서 경허선사가 하늘가에서 내가 이별을 했다 해가지고 경허선사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천혜객, 구시객 그래요. 눈앞에 풍물로 하여금 사람으로 탄식한다는 것은 이게 약산인데, 이 약산을 진달래꽃 거기를 김소월애가 썼던 이 약산이에요. 여기를 가면서 경허선사가 뭐라고 하죠? 이걸 보니까, 눈앞에 풍물을 보니까 비록 이것이 풍물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고 있다? 탄식하는 소리를 내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즉 아이고 우리 동네 천장암도 이렇게 진달래꽃이 많이 피었을 텐데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나는 왜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이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기 당신을 이 시에서 경허선사가 뭐라 그래요? 하늘가 시를 천의 구시객이라고 그래요. 구시객. 함께 이별했다 해갖고 천혜객이라고도 하고 또 구시객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객이라는 거를 이 손이여 했잖아요. 이 손이 객이란 뜻이죠. 이 손이여 해갖고 이 손이 객이란 뜻인데, 이 시에서 지금 경허선사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가에서 헤어졌다 해가지고 천혜객이라고 하고, 함께 우리가 헤어졌다 해서 구시객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남쪽으로 보냈나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또 손이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손객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객자를 3개나 쓰고 있어요. 천혜객, 구시객, 손객 이렇게 해서 이 진달래꽃 여기 가가지고 아마 여기서 일별을 한 것 같아요. 누구랑 함께 지금 남쪽으로 하나를 내려보내는 것 같은 거나 해서 한 번 이별했다. 일별은 한 번 이별했는데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풍물도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한다는 거. 이걸 보니까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뭐요? 남쪽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일별. 한 번 이별한 하늘가에서 한 번 이별했다니까 멀리 온 거고, 함께에 함께 이별을 했다 이러면서 구시객이라고 해갖고 내가 함께 작별한 하늘가의 이 손이다 이런 말이죠. 구시객, 손객, 천혜객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 말했죠. 약산의 3월에 신선루에 올라가 가지고 이거를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약산에 3월 신선루에 올라와서 살구꽃 복사꽃 만발해서 계곡물에 퍼지고, 함께 한번 작별한 우리 하늘가에 있는 이 손이여, 눈앞에 풍물도 내가 떠나온 남녀과 그리도 닮은 자연이니 두고 온 고향 생각에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을 하게 하는구나. 이곳의 풍경은 어찌도 남쪽의 고향 하늘 마을과 닮았는지, 비록 풍물이라고 하지만 서글픔이 밀려오고 내가 나그네가 돼서 한번 함께 이별하였더니 나는 이 몸은 영원한 뭐가 됐더라? 하늘가에 구시객이 됐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록 풍물이지만 나로 하여금 눈물짓게 하도다. 이곳 뒷천구는 평안북도 남동부에 있는 군으로, 이거는 또 뭐야 이거. 아이씨, 이거 주첩사인데 이것도 안 썼어? 왜 실을 자꾸 빼먹었지?
여기 몇 분 됐나 봐. 하늘가에 손이 대고 말았다까지가 지금 잘라. 이거 하고 찾아야 되겠다. 두첩사가를 또 시가 없나 봐. 두첩사 시가 있나? 없어. 여기서 자르겠습니다.